소수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을 이제서 뵙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테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뭐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 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비교섭 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모두 21명이 참석했는데요. 용해인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 일정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에 가 있었더라고요. 지방 일정을 이유로 각각 불참했습니다. 이번 비교섭 단체 대표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첫 번째로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만든 정당이다라고 밝히고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이 곧 국민주권의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024년 작년 이맘때 막 선거 끝났을 때인가요? 4월 그쵸? 끝난 때죠. 3월 3일 날 창당 대회를 하고 지민 비조로 출발을 했죠. 우리 사회의 쇄빙선이 되겠다. 검찰 개혁 가장 뜨겁게 가장 강력하게 외치면서 전국을 다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역구의 후보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뛰어서 누구보다도 다 아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연대로 함께했던 우당적 관계인데 또 역시 권력이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상황을 1년 만에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궁금해요. 평범한 시민들께서는 저희들처럼 정치권을 늘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원래 더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처럼 막 과몰입해서 보고 있는 이런 기자들보다는 훨씬 더 넉넉한 품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인가?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은가? 왜 누가 이런 판을 짠 거지? 무슨 생각이지?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취재는 하고 있어서요. 취재가 종합되는 대로 또 뉴스퀵 배송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을 했고 화물연대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는 노동부의 관성적 대응은 매우 유감이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만 5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프죠. 국민주권 정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관료들의 과거와 같은 똑같은 태도에 대해서 아마 김영우 장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저희가 모셔서 이 협상 때문에 갑자기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양분한번이 급하게 섭외돼서 오셨는데 조만간 우리가 김영우 장관 모시고 이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대표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이분들 전부 파란 잠바에 입고 같이 뛰었거든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함께 뛰었던 동지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갯빛 정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친히 이 비교섭 단체, 야당 그리고 심지어 무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싹 다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21명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해요.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추임새는 넣으셨을 수 있지만 막 마이크 붙잡고 하는 건 모두 발언이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경청하고 메모하셨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문제가 다음 달 열흘 정도 남아 있다. 빛의 혁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구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의 방비다. 개헌이 정치권에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국민들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 번쯤 논의의 촉발을 좀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개헌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죠? 대통령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쉽지 않죠. 사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대목은 모두 발언에 있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자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작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쿠팡 로비스트들에 불과한 의원들 만나가지고 마치 쿠팡 편 드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정치냐,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국익에 반하는 거냐, 이거 3살 먹은 아이들도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얘기를 왜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58분 지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제작진께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것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내란 수계 윤석열 관련된 재판만 잠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네,
진희님께서 7년형은 아쉬웠지만 판결 내용은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뉴스로 다 접하셔서 더 보태고 말고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무리 물러서서 설명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끊임없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대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엄격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마지막 항소심에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해서 재판받게 하냐.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을 사실상 받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지켜라. 필요하면 칼을 써라. 경호에 무슨 칼이 있습니까? 총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던 아주 그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것도 본인의 잘못, 죄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매우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도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국민들 이란 전쟁 이런 것들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삶은 도탄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치 탄압받고 있다 이런 기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독재를 꿈꾸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항소심은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조이대 코트 대법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댕TV님께서 앞서 있었던 비교섭 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 오래전부터 잡은 건가 아니면 바로 잡은 건가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대통령 행사는 어제 오늘 갑자기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미리 잡혔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실님께서 용어를 너무 고급스려고 하신다. 예, 정확하다도 있고 명확하다도 있는데 꼭 적확하다, 명징하다를 쓰시네. 몇 번 지적을 해도 안 되니 제가 물러갑니다 하셨는데요. 고치겠습니다. 정확하다, 명확하다, 예, 적확하다, 명징하다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 네, 우리 학생들 또 어린 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쉬운 말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